오늘은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제일입니다. 27일 열반제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정진주간으로 삼아 수행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부처님이 출가하고 열반하신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후보에 현주지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덕문 스님은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화엄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코로나로 중단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무기한 기도회를 재개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지만 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사찰 인근 야산 매립 쓰레기들을 치우다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스님이 있습니다. 국유림을 무단으로 건드렸다는 게 이유인데 관청이 할 일을 대신했음에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유물에서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발원문이 발견됐습니다. 내관 나업이 죽자 한씨 부인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불상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유한 소리 회주 활성스님의 법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시리즈 첫 번째 책이 발간됐습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시대 속 활성스님은 지금 여기서 마음 챙김을 하는 데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제일입니다. 오는 27일은 열반제일인데요. 부처님이 출가하고 열반하신 이 기간만큼이라도 열심히 정진하며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비행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출가 열반제일 의미를 이석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렸던 고타마 시타르타. 어느 날 성 밖에서 생로병사와 마주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를 결심합니다. 수행길에 오른 지 6년, 선정에 든 뒤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출가부터 열반까지 고통에서 벗어나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찾는 질문을 대표로 해주시고 여행을 떠난 게 바로 출가제일이고요. 그리고 50여 년간 수행을 하시고 교화를 하신 그걸 하시고 완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가신 게 바로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은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정진주간으로 삼아 수행 각오를 다집니다. 출가 열반제일만큼이라도 제가불 자들이 생활 속에서 수행을 점검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참선과 108배, 철야정진 등을 통해 부처님의 진정한 출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된 불자로서의 마음가짐도 세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에 모여 수행하는 대신 개별 정진을 적극 권장하는 수행 정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가 열반제일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행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책자와 어린이용 커툰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되돌아보고 생활 윤리 규범을 지키는 그런 거를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대승보살이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 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수행 정진하며 신심을 다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 주지 후보에 현주지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덕문 스님은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엄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 화엄원. 앞으로 4년 화엄사를 이끌어갈 새 주지를 선출하기 위해 열린 산중총회 현장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지난 16일 단독 후보 덕문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서 화엄사 대중 스님들은 덕문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금일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후보자의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문 스님은 총무원 호법국장을 거쳐 원로회의 사무처장,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 등의 소임을 통해 행정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선본사, 보문사 주지를 역임하고 제13, 14, 15대 중앙종회 의원을 거쳐 화엄사 주지에 당선된 스님은 아동구호단체 굿월드 자선은행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덕문 스님은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화엄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화엄사의 위상을 한국 교계에 더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문 스님은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승려복지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대중화합을 이루고 광주에 화엄사 포교당을 건립하는 등 미래를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해복구 활동과 천은사 입장료 폐지 등 지역사회 밀착형 활동과 복지, 문화 포교를 통해 사찰의 품격과 스님들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늘 화엄사가 어려울 때를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동참해주는 스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 선거 없이 대중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덕문 스님. 남은 임기 동안 침체돼 있는 호남 지역 불교와 화엄사 사격을 높이기 위해 원력을 세우고 포교 활동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화엄사는 산중총회를 마치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대웅전 천일기도를 회양하고 새로운 천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8일 경내 대웅전에서 구룡사회주 정우 스님, 주지 현문 스님, 천일기도 집전 여상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2018년 6월부터 시작한 대웅전 천일기도를 회양했습니다. 천일간 매일 8시간을 기도 정진한 여상 스님은 회양식에서 통도사 정멸보궁 천일정진 성망패와 방장 성파대종사의 친필액자를 받았으며 성주 스님 집전으로 새로운 천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지 현문 스님은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위신력으로 가정이 평안해지길 기원하며 새로운 천일기도가 원만히 회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무기한 기도회를 재개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운이 만연한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무기한 기도회를 재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에 대해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며 의식을 바꾸는 큰 디딤돌이 되기에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며 저희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던 고 김기홍 제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과 고 변희수 하사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내몰려 사망에 이르게 되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살아남는 게 운동이라고 성소수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남는 게 운동입니까? 살아남아서 권리를 외치고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는 게 운동이죠.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 꿈이 되고 운동이 되어야 되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포기하지도 자제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7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장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속한 제정 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노동위원 법상 스님은 준비한 법고를 두드리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들리길 발언했습니다. 기도회는 각 참석자들의 발언 후 국회 둘레를 행진하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회노동위원 시경 스님의 목탁과 연불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에서 계속 기도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사찰 인근 야산에 오래전 매립된 쓰레기들을 치우다 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스님이 있습니다. 서울 정릉 삼원사 주지 선각 스님이 구청의 허가 없이 구규림을 무단으로 건드렸다는 게 이유인데요. 성북구청은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일대에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스님이 이를 무단으로 방해했고 현장 조사 당시 쓰레기는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관청이 할 일을 개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했음에도 위법 행위로 규정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천일기도 관음도량 삼원사. 삼원사 경내지와 인접한 야산에서 흙을 파내자 언제 묻은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삼원사 주지 선각 스님은 지난 2019년 이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내다 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허가 없이 구규림 땅을 파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선각 스님은 이전에 구청을 찾아가 사찰 인근에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당시 구청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답했고 스님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쓰레기를 치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북구청에서 나무를 색재할 때는 당연히 그 밑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무 색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치우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 측은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일대에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스님이 이를 무단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사 결과 야산에 매립된 쓰레기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땅을 파보니 낡은 신발과 굵은 전선, 유리조각, 부서진 기왓장 등 다량의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선각 스님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파낸 것이 맞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구청이 하지 않은 일을 개인이 한 셈입니다. 주위 환경이 너무 더러워서 그 쓰레기를 치우고자 한 것일 뿐인데 고발당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 쓰레기는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의 고발 조치로 선각 스님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스님은 개인 이익이 아닌 지역 환경을 위한 일을 하고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이를 문제 삼은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행태를 규탄하고 민중항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확신과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원행스님 등 7대 종교 공동회장은 지난 18일 미얀마 민중항쟁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미얀마 대사관을 비롯해 아시아와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 전달해 세계 종교인이 미얀마 민주화에 연대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종교인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악몽과 겹쳐 평범한 사람들이 쏟아내는 피눈물의 극한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다며 반란 세력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 종교인들도 기도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유물에서 숭록대부 나옵과 청주 한씨 부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발원문이 발견됐는데요. 내관이었던 나옵이 죽자 한씨 부인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불상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초 영랑호를 품고 있는 보광사. 보광사에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보광사 목조지장 보살 좌상의 이야기입니다. 복장유물에서 확인된 발원문에는 숭록대부 나옵과 청주 한씨 부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숭록대부 나옵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부인
청주 한씨 부인께서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 아미타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애틋한 사랑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나업은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부터 17대 효종에 이르러 숭록대부까지 오르며 당시 인조의 최측근으로 병자호란 전후로 조선 조정과 청과의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만큼 중책을 맡던 뇌관으로 전해집니다. 1654년 나업이 죽자 부인 한씨는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움을 더해 남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목조지장 보살좌상을 조성했습니다. 요즘 현 시대에 다양한 젊은이들의 나이든 다양한 사랑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 특히 조선 시대 그런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혼란했던 사회에서 그런 내관 남편과 부인의 애틋한 사랑이 아마 요즘 현 시대에 많이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광사는 나업과 한씨 부인의 사랑 이야기를 활용해 노래와 뮤지컬,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나업과 한씨 부인을 합장으로 모신 경기도 양주시 장읍면에 소재한 청주 한씨 묘역에서 오는 30일 두 사람의 사랑과 명복을 기원하는 합동 천도제가 봉행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가 의성 고은사가 운영하는 최치원 문학관을 찾아 소장 자료를 기증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증한 자료는 고은 최치원 선생 문집 상하를 포함해 중국 서예가 구단이 쓴 최치원의 시 추야우 중 한시 족자, 중국 고급 공예미술사 유지밍의 차사오 등 총 24점입니다. 기증한 자료는 최병주 명예회장과 최창규 사무총장이 중국 양저우에 위치한 최치원 기념관을 왕래하며 수집한 것입니다. 최치원 문학관 관장 정우 스님은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해 이 시대를 고민하는 지성인으로 살아가자고 말했으며 고은사 주지 등운 스님은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어려운 이 시기에 잘 접목해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등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 스님의 법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시리즈 첫 번째 책이 발간됐습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혜의 열쇠는 뭘까요? 활성 스님은 지금 여기서 마음 챙김을 하는데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 원음이 담긴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겨 널리 알리고 있는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가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팔정도를 바르게 걸을 수 있는 이정표를 담은 신간을 출판했습니다. 불법의 대들보, 마음 챙김. 이 책은 그동안 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활성 스님의 법문집 소리문고에서 지금 여기 챙기기, 소리빗질, 마음빗질, 참선과 중도, 참선과 팔정도 4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 원음을 담은 경전 중에서 마음챙김 공부의 기본이 되는 자비경, 염신경, 염수경을 함께 엮어 진정한 마음챙김이 어디서 비롯될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불법의 대들보가 팔정도이고 팔정도의 대들보가 마음챙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야생 코끼리 같아서 길을 들여야 하는데 이제 하루에 1000만 번이라도 붙들어다가 그 지금 여기라는 말뚝에다가 매라고 하십니다. 책 불법의 대들보 마음챙김은 붓다의 고귀한 길 따라 시리즈 단행본으로 엮어낸 첫 번째 책입니다. 활성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부처님 법은 중도이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답은 팔정도에 있으며 수행의 시작은 마음챙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팔정도의 정념으로 중도에 이를 수 있다면 고의 근원인 상은 자연히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욕망 없는 생활은 안 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말이요 어떤 즉흥적인 기분 또는 일시적 생각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활성 스님을 중심으로 부처님 원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요한 소리는 80여 종의 불서를 번역 간행하고 120만 부 이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번역에서부터 교정, 교열,
편집까지 하고 있는 고요한 소리 봉사자들은 이번 책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한 권 이상의 시리즈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 회장 덕화 스님이 제21대 집행부 임명을 시작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덕화 스님은 지난 16일 보경사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열린 포항불교사업연합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1대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지난 18일 문수사에서 열린 집행부 회의에서 덕화 스님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으로 실천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사 주지 덕화 스님은 지난 17대와 18대 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재임 기간 동안 포항 지역 불교계 발전과 화합에 공헌해 왔습니다. 기장 독림사 주지 성타 스님이 2020 부산 국제아트페어의 공식 초청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타 스님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제5회 도슨트 블루아트페어에 공식 초청받아 만행, 연꽃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10여 점의 불교 미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성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 작은아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16층과 17층 객실을 갤러리로 꾸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